네, 목요일은 책과 함께합니다. 자,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는데요. 9월 한 달은 홍정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크리스찬을 위한 인문고전 독법, 소소한 책 읽기로 함께합니다. 자, 목사님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달 잘 보내셨나요? 많이 더웠는데 이제 좀 선선해지니까 참 좋네요. 네, 7월 마지막 때 이 방송에서 제가 한 달 건너뛰고 뵈는 그때는 좀 선선해져서 계절이 바뀌었을까요? 라고 질문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드디어 긴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 이런 수식어가 따라오거든요. 네네. 예,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책 읽기 좋은 그런 계절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책 읽기 좋은 이 계절에 또 어떤 책을 읽을지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안내해야겠죠. 네네. 자, 저희가 지난 7월을 좀 거슬러 가야겠죠. 네. 7월에 에우리피데스 비극 전집 네. 소개를 하던 중에 네. 완벽히 마무리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예. 히폴리토스와 헤라클레스 두 작품을 읽었고요. 오늘 마지막 작품, 네. 세 번째 작품을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작품 어떤 작품인가요? 메데이아라는 작품이고요. 네. 예전에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에우리피데스를 유리피데스로, 메데이아를 메디아로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우리피데스의 작품 가운데 제가 그리스 모든 비극 가운데 가장 격정적인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즐겨 읽는 작품인 메데이아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가장 격정적 작품이다. 네. 그리스 비극을 쭉 다루면서 이렇게 세 보니까 10번째 시간이더라고요. 네네. 가장 마지막에 네. 가장 격정적인 작품을 아껴두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는데요. 자, 메데이아 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 메데이아를 제가 참 좋아해서 책으로만 읽었을 뿐만 아니라 오페라도 이제 보러 갔었습니다. 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공연을 이제 보았죠. 뉴욕에 가서 본 건 아니고요. 네. 몇 년 전부터 참 우리나라에 좋은 게 극장에 이런 좋은 공연들이 한 번씩 큰 화면과 풍부한 오디오로 감상할 수 있도록 극장에 걸리더라고요. 극장에 메데이아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작품이 상영된다라고 해서 제가 티켓을 사고 그리고 이 오페라를 보러 가기 위해서 양복을 입었습니다. 오페라를 보러 가기 위해서 양복을 입으셨다. 네네네. 예. 이 작품의 경의를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장을 딱 갖춰 입고 이 작품을 감상하고 정말 그 감격에 젖어서 나왔고요. 그 이후로 반드시 우리 소소한 책 읽기에서 이 작품을 한 번은 다뤄야 되겠다. 물론 책으로는 이전에 읽었지만 언젠가 반드시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올해 그리스 비극을 쭉 읽기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이 작품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천병희 선생님의 번역본 에우리피데스 비극 전집은 2권으로 되어 있어요. 네.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이 다른 비극 작가들에 비해서 많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1권의 제일 첫 작품이 메데이아예요. 네. 보통은 그러면 메데이아를 제일 처음 다룰 법도 한데 이 작품은 맛있는 것은 가장 마지막까지 아껴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책장을 넘기면서 네. 이 작품은 넘어갔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껴둔 작품이었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시고요. 자, 그 아껴둔 메데이아 이 작품의 줄거리를 좀 그렇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메데이아는 사실은 그리스 신화의 일부 내용을 전사로 깔고 있습니다. 많은 비극들이 그렇듯이 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특히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 그리스 신화를 글로든 혹은 만화로든 읽은 사람이라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아손의 모험 이야기죠. 이른바 황금 양털을 찾으러 떠난 이아손의 모험 이야기가
전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라도 언급을 하지 않으면 메데이아와 이아손이 왜 이러고 있나 좀 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올코스라는 곳에 왕자였습니다. 이아손. 네. 이아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아손은 제가 보았던 오페라에서는 자소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탈리안 오페라였기 때문에 네. 이름을 자소네, 영어에서는 제이슨, 그리스에서는 이아손인 거죠. 그 이아손이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왕위를 찬탈당합니다. 삼촌에게. 네. 삼촌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이 어린 이 아들을 어떻게든 다음 희망으로 키우기 위해서 반인 반마 켄타우루스족의 현인인 케이론에게 보냅니다. 이 케이론은 굉장히 유명한 영웅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영웅이 되고 싶어? 그럼 케이론 아카데미. 네. 케이론 아카데미 그 영웅 시험 합격은 케이론 약간 이런 네. 케이론 아카데미가 아주 그 일타 강사였던 거죠. 네. 거기서 성인이 될 때까지 활쏘기, 무예, 뭐 학문 등등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삼촌에게 가지요. 이제 내가 장성했으니 아버지의 왕위를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촌 왕이 그냥 하려고 이 친구를 제거하려고 하면 명분도 없고 네. 그리고 이 친구가 힘도 세고 무예를 잘 닦았기 때문에 희생이 만만치 않을 것 같으니까 좋아. 왕위를 물려줄 테니 미션을 하나 수행해라 라고 하면서 동방의 콜키스라는 곳에 가서 황금양털을 구해와라. 콜키스에 황금양이 있었는데 황금양의 양모를 그 국보로 보존하고 있었거든요. 이 양털에 얽힌 얘기도 많지만 이건 범위를 벗어나니까요. 이 양털을 구해오면 네가 요구하는 대로 왕위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국보잖아요. 콜키스에서 쉽게 내줄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이아손을 지켜주던 수호 여신이 있었습니다. 헤라 여신이 이아손이 이 황금 양털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콜키스 왕의 딸에게 마법을 부리는 겁니다. 사랑의 화살, 큐피트의 화살을 쏘아서 이 콜키스 왕의 딸 공주 메데이아가 이아손에게 뿅 가는 거죠. 사랑에 빠져서 자기가 사랑하게 된 남자 이아손을 위해서 그 황금 양털 국보 밀반출을 돕는 조력자가 됩니다. 네. 근데 이 메데이아가 능력자예요. 마법에 약술과 그리고 마법 이런 것들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화 속 이야기니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콜키스 왕이 우리 그 굉장히 좀 난폭한 소가 있는데 이 소를 좀 멍에도 좀 씌우고 밭을 좀 갈게 해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이 소는 사실 그냥 소가 아니고 불을 뿜는 소거든요. 네.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메데이아가 부적을 한 장 줍니다. 이른바 그 뭐라 그럴까요? 방어 부적, 네. 화염 방어 부적. 그래서 불 내성이 생기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미리 이제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 소의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달라고 콜키스 왕이 이야기를 했는데 씨앗이 사실 씨앗이 아니고요. 용의 이빨인 거예요. 용의 이빨을 뿌리면 거기서 이 군사들이 용아병이라고 하죠. 용 이빨 병사, 네. 용아병들이 나와서 이아손을 공격할 텐데 그때 용화병들 머리 위로 바위를 하나 던져라. 그러면 이놈들이 어리버리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 공격했어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자멸할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헌신적으로 돕습니다. 네. 그리고 양털을 배에 싣고 빠져나갈 때 아버지가 분명히 추격해올 것이다 라고 해서 남동생을 배에 태웁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남동생에 대한 애정이 특별해서 같이 도망치려고 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네. 추격해오는 아버지의 추격을 늦추기 위해서 남동생을 토막살인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토막을 한 토막씩 버리는 거죠. 우리가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읽으면서도 확인했듯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망자를 장사 지내는 것, 시체를 모욕하지 않고 잘 장사 지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티고네에서도 네. 그것이 중요하게 등장했고요. 그래서 이 토막난 시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회수하기 위해서 이 추격이 늦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메데이아의 그 섬뜩한 조력으로 이아손은 자기의 고향인 이올코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삼촌이 선뜻 왕위를 내주지 않겠죠. 네. 메데이아가 다시 또
헌신적이게 또 네. 섬뜩하게 조력을 합니다. 이올코스의 왕, 그 왕의 그 이하손의 삼촌의 딸들에게 접근하는 거죠. 네. 내가 마술 잘하는 거 알지?라고 하면서 요즘 아버님이 어디 편찮으시지 않아?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볼 수 있죠. 혹시 요즘 허리 아프지 않으세요? 제가 기도 좀 해드릴까요? 현대인들은 웬만하면 허리가 다 아픕니다. 네. 가끔 두통 있지 않으세요? 가끔 두통 있지 않은 사람 세상에 없죠. 네. 제가 좀 기도해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버님 요즘 연세도 들고 옛날 같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딸들이 맞아. 내가 뭐 신기한 걸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늙은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늙은 양을 죽여요. 토막을 내요. 솥에 넣고 삶아요. 마법을 딱 부리니까 그 솥에서 젊은 양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팔짝팔짝 뛰어나온 거죠. 봤지? 아버지를 회춘시켜줄게 라고 한 거죠. 이 딸들이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를 딸들이 네. 토막살인해서 솥에 집어넣는 거죠. 뜨거운 솥에. 네. 메데이아가 다시 살려줬을까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이하손이 드디어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있는가 했는데, 근데 세상에 이런 왕비를 국모로 모시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없지요. 결국은 이하손도 메데이아도 추방당하는 거예요. 추방당하고 코린토스라는 도시국가에 가서 망명 생활을 두 부부가 하게 됩니다. 네. 그 둘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식구가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는 들고 나왔던 재물도 이제 거의 다 떨어지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둘 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고 있다가 메데이아가 이하손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똘똘 뭉쳐서 이거 위기를 통과하면 좋을 텐데, 이하손에게 다른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코린토스의 왕 크레온이 네가 그래도 다른 나라의 왕자였고 유명한 영웅들을 데리고 그 아주 유명한 모험을 떠날 정도로 리더십도 있고 실적도 있으니 그 나쁜 여자 메데이아를 버리고 내 딸과 결혼해서 내 뒤를 이어받아라 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작품 메데이아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 비극이 이제 시작이 네. 돼야죠. 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끝나면 이제 그래서 사실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긴 한데요. 아닙니다. 네. 네. 예, 여기서 끝나면 뭔가 개운치 않은.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진짜 비극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거잖아요. 이 메데이아는 그 식음을 전폐하고 아주 근심에 빠집니다.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조국을 버리고 네. 친남동생을 죽여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재능을 다 발휘해서 네. 어떻게 보면 사랑 하나에 눈이 멀어서 맹목적으로 이하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지위, 재산 모든 것들 다 잃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남편과 두 아들, 네. 이 세 남자 사랑하는 가족들밖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타국의 공주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니까 메데이아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견딜 수가 없어서 막 근심하고 끙끙거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상태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욕을 하겠죠. 뭐 10원짜리라든지 강아지라든지 막 이렇게 어떤 동전과 뭐 동물들을 막 이제 네. 언급하면서 막 욕설이 나오겠죠. 그런데 크레온 왕이 찾아온 거예요. 왕이 찾아와서 너 우리를 저주하고 있다면서라고 하는데 언뜻 생각하면 왕이 뭐 다 가진 왕이 뭐 그 정도 가지고 좀스럽게 이러냐라고 할 수 있지만 메데이아는 소문이 짜하게 퍼진 실적 있는 경력직 마법사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녀의 저주라는 것이 그저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가라. 이 땅에서 나가라. 너만 나가지 말고 네 두 아들도 데리고 그래서 추방을 이제 명령을 합니다. 메데이아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제가 지금 가면 어딜 간단 말입니까? 라고 하지만 메데이아를 향해서 안 돼. 너 나가. 라고 해서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나가지 않으면 널 사형시키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네. 메데이아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계략을 꾸밉니다. 좋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여태까지는 슬픔 속에서 황망했다면 이제 분노가 그렇죠. 치밀어 오는 거죠. 나를 이렇게 만든 자들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쁜 옷과 예쁜 머리 장식, 머리띠를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겠다. 떠나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하손 당신 남편 당신이 맡아서 잘 키워달라. 나 혼자 훌훌 떠날 테니 당신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떠날 테니 이제 나도 내 살 길 살고 당신 여기서 잘 살아라 라고 해서 그런가 했는데 실은 거기에 메데이아의 흉계가 있었던 네. 것이죠. 메데이아는 아들들 편에 그 옷과 머리 장식을 선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코린토스의 공주는 보니까 옷이 너무 예쁘고 스타일이 좋은 거예요. 좋다라고 해서 입어본 거죠. 여러분 남이 준 걸 함부로 덥석덥석 받아요. 안 됩니다. 항상 한번 세탁을 하고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옷을 사와서 바로 새 옷인데 뭐 하고 바로 입으면 안 됩니다. 누구 손을 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세탁하고 네. 입어야 되는 거죠. 이 옷을 입는 순간 그 메데이아의 그냥 동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법적인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마법적인 독이 작용을 해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녀가 불타오르고 그리고 그 그녀의 불타오르는 광경을 본 딸이 불타오르는 광경을 본 아버지 크레온 왕이 놀라서 이 불을 끌려고 어떻게든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 가서 딸의 몸을 만지니까 이 독이 크레온에게도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왕도 아버지 크레온 왕도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모녀가 백골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복수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나라를 떠나 도망쳐야 하는데 이 나라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어린 아들들을 데리고 도망치다가 다 붙잡히고 자기가 죽는 건 괜찮은데 아들들이 나의 행동에 대한 그 복수심 때문에 아들들이 조롱당하고 코린토스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손으로 두 아들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 보면 그녀의 동기가 오직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하손이 죽은 아들들을 보면서 절망하죠. 절망할 때 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남편의 표정을 보면서 내가 네. 너에게 자식을 잃은 고통, 다시는 자식을 볼 수 없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메데이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하손은 아들들의 시체를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하는데 그 순간 메데이아의 할아버지인 태양신이 뱀이 이끈 황금 마차를 보내서 그녀를 하늘 위로 태워서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거기 타고 두 아들의 시신을 태우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하손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아이들, 다시는 만져볼 수도 없는 아이들의 시신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비극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것이 메데이아의 줄거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잔인한 네네. 막장 드라마 한 편이 펼쳐졌는데 네네. 목사님 이 줄거리를 얘기해 주시는 동안 든 생각이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여자가 하늘 부으면 안 된다고. 아하, 네. 예, 큰일 난다는 게 네네. 또 이 작품 속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많은 작품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전에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작품에 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네. 축약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예. 또 사실은 이 작품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비극들의 원형이 되기도 했고요. 예. 특별히 한국 사회에 한때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등장했었던 제가 이 코너에서 자주 언급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막장하면 많이 제가 자주 언급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죠. 네. 그 드라마는 작가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메데이아를 모티프로 했다. 그러니까 김희애 씨가 열연한 그 캐릭터가 정확하게 그 장면이 나오진 않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것 같은 암시를 하면서 자신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던 남편에게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서 평생 한번 몸부림쳐봐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배신 때문에 삶의 바닥으로 떨어진 여인의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처절한 복수극이 네. 그 부부의 세계 큰 줄거리죠. 메데이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이죠. 사실 그리스 신화 속의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이야기 속에는 메데이아가 아들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는 원래는 없었습니다. 에우리피데스가 만들어낸 이야기죠. 이 에우리피데스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보통 다른 비극에서는 여성 주인공들 혹은 여성 캐릭터들이 이렇게까지 능동적이거나 혹은 악녀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표독하거나 이런 경우는 네. 잘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이 에우리피데스 당시에는 이 작품이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요. 비극은 항상 경연대회에 출품됐거든요. 네. 이 비극이 3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3등 하면 어머 나쁘지 않네 하는데 세 작품 나왔는데 세 작품 나왔는데 네. 3등 했습니다. 즉 꼴찌죠. 네. 뒤에서 1등 한 거죠. 이 3등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소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우리 10주 전에 제일 첫 시간 10주는 아니죠. 훨씬 더 전에 네. 제일 첫 시간에 이 그리스 비극이 고대 그리스에서 비극이 갖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원래는 제2의 일부로 그래서 부활절 칸타타와 같이 종교적인 행사의 일부였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네. 그래서 시민들이 앞으로 공유하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일종의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그러한 기능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네네. 드렸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교훈을 그러니까요.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어요. 특히나 그 메데이아 같이 요즘은 메데이아가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좀 달리 해석될 여지가 많죠.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석해 나가려고 하고 남자의 부속물로 자기를 국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여성상의 한 모델로 읽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메데이아의 대사가 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창을 들고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한다라고 내가 만약 전쟁에 나가는 것과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한 아이를 낳는 것보다 전쟁에 3번 낳는 것을 선택하겠다. 메데이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가 갖는 그 무게와 고통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남성 작가인 에우리피데스가 이렇게 쓴 거죠. 네. 그러면 남성 관객들이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지는 네.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게 뭐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나운서님은 잘 아실 테죠. 그 출산의 고통 이런 것들은 사실 남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라디오에서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여자 중학생들이었는지 고등학생이었는지 성교육을 하는데 임신 출산에 관련해서 할 때 선생님이 미혼이라서 오늘은 특별 강사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실 그 어머님을 한 분을 모셔서 네.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윗 입술을 손으로 잡고 30cm가 될 때까지 당기세요. 안 당겨지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자, 다 당기셨으면 이제 당긴 윗입술을 뒤통수까지 넘기세요. 이것이 출산의 고통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그 아픔과 이런 것들을 여성이 안고 있다라고 그 에우리피데스가 메데이아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니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여성상 혹은 전형적인 사회 통합의 메시지와는 너무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환영받지 못했으나 이 작품이 쏟아내는 강렬한 정념, 이 격정적인 정서가 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현대의 독자들에게 다시금 사랑받고 다시금 읽히게 만드는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전에 읽었던 비극 그 작품들의 네. 내용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약간 축약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이게 목사님 시작하시면서 가장 격정적인 작품이다. 네, 그래서 네. 아껴뒀다 하셨는데 그만큼 그 이 작품이 그런 이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날 또 많은 작품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이 작품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작품 속에 메데이아가 가장 중요한 축이지요. 하지만 또 이아손의 역할도, 이아손의 대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사람들을 이 두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정념, 욕망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힘이었다. 한자어로는 추동력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하손은 권력을 획득하는 것, 어떤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추동하는 힘이었습니다. 그 권력욕이 그를 움직였었죠. 아버지가 왕이었다가 왕위를 찬탈당하고 그 아버지의 왕위를 다시 찾겠다라는 일념으로 모험을 떠났고 메데이아의 조력을 받으면서 그 황금 양모를 가지고 왔죠. 네. 그 이후에 사회적인 지위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어떻게 도약해 보겠다라고 해서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왔던 이른바 조강지처인 메데이아를 버리고 코린토스의 공주와 재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를 추동했던 이 권력욕이 그를 결국은 망가뜨렸죠. 메데이아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 혹은 강렬한 집착. 네. 그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강렬한 집착, 그 정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네. 남동생, 아들들, 뭐 심지어 남편, 네. 종래 자기 자신까지 계속해서 파괴하는 면모를 보입니다. 메데이아가 지나간 곳은 오로지 그 파멸의 연기만이 이제 가득했던 네. 것이죠. 근데 그 메데이아를 파멸시켰던 것이 가장 숭고한 감정 중에 하나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에우리피데스는 그 앞의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인간의 정념, 격정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작품 속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정념이 얼마나 파괴적인 힘이 될 수 있는가를 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는 일면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정념에, 격정에 휘말려서 우리의 감성에 휘말려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얼마나 우리가 파괴적인 결말을 네. 맺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면에서 이 작품은 여전히 읽힐 가치가 있지요. 그러게요. 우리가 흔히 그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네, 네. 그런 작품들을 봐도 네, 시작은 사랑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순수한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결론이 항상 네. 막장으로 치닫게 되면서 맞습니다. 예, 그 이제 뭐 복수, 분노 뭐 이런 음. 것들을 다 이제 다루게 되는 그런 모습들 보는데 오늘 이 작품 통해서도 우리가 시작은 예, 이하손을 사랑한 네. 그 한 여인의 모습에서 시작이 네.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이 얼마나 그 분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달했을 때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그 파괴적인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메데이아까지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그리스 비극 모든 작품들, 모든 작품은 아니지만 10번째 작품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요. 네. 다음 작품 이제 어떤 작품 읽어보게 될까요? 좀 고민을 했는데요. 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화제 하나가 있어서 좀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좀 연상시킬 수 있는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요즘 바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바다를 다루고 있는 작품, 또 바다와 인간의 투쟁 혹은 바다와 인간의 서로 간의 어떤 착취와 억압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작품인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골라봤습니다. 모비딕. 네, 이 작품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함께 다뤄보게 되는데요. 자, 또 열심히 읽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비딕. 목사님 방송 전에 말씀하셨어요. 3주 동안 네. 소개해 주시겠다 하셨는데요. 두껍거든요. 네. 자, 제대로 그 두꺼운 책 읽어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읽으면서 네. 잘 준비해서 방송에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